자, 그동안 많이 받아가신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워낙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정말 그 감기 뭐 또 눈 건강 이런 거 안 좋으실 때도 또 해주셔갖고 네, 저희가 드리는 게 우리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너무 부족하지. 네.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전혀 아니 없어요. 모래도 안 새겨요. 저한테는. 네, 그냥 물로 뿌리고 맙니다. 이주호 고맙다 이렇게 물로 뿌리고 맙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부터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0.87% 상승했고요. 다우는 약보와 S&P 500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상승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급락하고 급반등했고, 그런데 반등의 힘은 하락폭의 50%를 못 넘겼고, 네. 또 다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저점 깨고서 급하게 떨어졌다가 그날 급반등을 했어요. 네. 저점으로부터 2% 정도 올라오면서 양봉을 만들었고요. 그게 전전일입니다. 월요일 날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다음 전날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급반등한 종목도 우리도 종목이 그렇습니다. 막판에 동시효과에 올린 종목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런 종목은 그 인위적인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장중 등락이 있었는데요. 종가 무렵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드릴까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7%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잖아요. 네. 그 아래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뭘 의미할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나 할 거야. 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경기 지표 하나가 나왔는데 ISM 제조업 PMI가 49가 나왔습니다. 50을 기준으로 하죠. 네. 이전에 50.3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고용 지수도 감소하고 물가 지수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늘고 네. 비용은 늘고 고용도 줄이고 신규 주문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 위축을 통과해서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핵심에는 관세 부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1분기 판매량이 마이너스 12%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는 발표가 좀 있었는데 3월에는 YOY로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막판에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서 어제 아침에 등락을 막 보이는데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했는데 테슬라는 어제 상승을 했어요. 네. 아침부터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는 약간 밀렸는데 3.6% 상승을 해서 268달러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막 떨어지지 않죠. 네. 이제 떨어질 수 막 없죠.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실제로 관세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그걸 반영을 할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점 형성을 좀 하려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62% 올랐고요. 2,521포인트, 코스닥은 2.7% 올랐습니다. 그 전날 폭락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되돌리면 한 반 정도 좀 했는데요. 요건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저점 대비 강한 반등을 한 것을 보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1.2% 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3월 31일 날 그런 특이한 수급의 겹치기 악재가 있었다는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어제 그랬어요. 그런 이벤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매물 나오면서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10시 40분에 저는 선물 분봉 5분봉을 놓고서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거든요. 다 시세보다 선물을 네.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10시 40분에 환율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이유를 알게 소식이 됐죠. 들려왔죠. 이유를 알게 됐죠. 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제일 확실해요. 시장이 가장 빨라요. 시장이. 네. 그리고 시장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시장은요. 10시 40분 딱 네, 그 환율이 시간이면 딱 그때 급락을 지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선물 상승하고 그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와 바이오주 주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2차 전지는 그중에 일부 종목만 선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3%, 펩트론이 플러스 15%, 카카오가 플러스 8%, SK하이닉스가 플러스 3.3%, 현대미포도설이 플러스 8%, 알테오젠이 플러스 4.3%, 실리코트가 플러스 1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 4.3%. 그냥 보면 되는데 왜 제가 읽어드렸냐?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특정한 섹터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섹터가 오른 게 아니고 골고루 그 섹터에서 강했던 종목들이나 낙폭과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그냥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환율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재 판결 지정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 특징을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제가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급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는 이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의 보편 관세, 지금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호 관세라고 했을 때는 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보편 관세라고 하니까 더 시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편 관세를 20% 정도 발표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뉴스에 1번 뉴스에 보면은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관세가 2일 오후 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5시 정도에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영어는 이렇게 자꾸 지가 스스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못하고 좀 생깁니다. 자동 수정돼요. 보좌관들을 얘기들은 지금 보편관세 20%를 지금 제한하고 있고 몇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시황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관세 수입을 통해서 그것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상호관세와 보편관세하고 지금 다르냐면요. 상호관세는 품목별 국가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보편관세는 전국가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말 바꾸기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내일 나와봐야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보편관세를 해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계산할 때 어느 정도의 이 관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 관세의 집행을 감세나 아니면 보조금에 얼마큼 집행하겠다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힘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세 플러스 보편 관세가 플러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품목별로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고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 사이에 또 뭘 껴넣었어요. 어떤 걸 껴넣었냐면 옵션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가장 핫한 뉴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보편 관세를 발표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행인데. 당장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해서 관세를 먹이긴 먹이는데 그 다음에 협상은 진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관세율과 지금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옵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옵션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다르겠죠. 이건 이제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건 악재 이벤트로 작용을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거의 몇 주간 악재 이벤트였잖아요. 이 악재 이벤트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확정된 후에 시장 반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생각보다 아니네. 우리가 생각하던 부분이네. 이거 협상의 여지가 있네. 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고 그러면 악재 해소. 그러니까 악재를 반영을 했으니까 네. 해소되는 건 아니고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반영을 이미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지 아니면 야 이거 충격적이다. 네. 라고 볼지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 지금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품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걱정하는 게 경기 후퇴와 주식시장 하락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우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트럼프 1기 때 봐봐. 그때도 그랬잖아. 이거는 일시적이야. 일시적으로 시장 및 경기 후퇴는 이거 별 문제 아니야. 정상화될 거야.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되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건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후에 자기들이 내놓을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2018년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될 때부터 계속 보여드린 표는 2018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시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16조 원 정도의 미국 주식을 샀죠. 물론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 문제이긴 한데 상당 부분 그분들이 여기서 손실 보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또는 워딩을 봤을 때는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간 거죠. 이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황 자체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 주가 불확실한 피크 주간이라는 표현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매도 시행했습니다. 이건 근데 종목별로 약세 중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 부분이 아니고 종목별로 약세 중이고요. 지금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이 7개 정도가 나왔어요. 벌써 7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영향은 포지션 구축을 하기 때문에 1,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관세 발효. 이건 내일 발표 나는 거니까 내일과 한 며칠 동안만 보면 확인되겠죠.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금요일 날 현재 결과와 그거에 따른 환율.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불확실성의 피크 주간인데 이게 시장에서 생각보다 충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변동성을 좀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박 이사님이 한 달 전쯤이었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변동성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때 이벤트들이 몰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실제 시장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 이제는 그 동안 작용했던 이 재료들, 나쁜 재료들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일단 오픈되는 거니까 뉴스가 발표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왜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린 게 이번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 그러면 저가 매수로 보는 쪽이 여의도에 많더라.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 트럼프 관세 계속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요?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깜짝 놀라시는데 왜냐하면요, 무디스만 지금은 트리플 A예요. 그리고 2024년에 이미 전망을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하향해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S&P와 피치는 지금 AA 플러스입니다. 이미 낮췄어요, 얘들은요. 이미 낮췄어요.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낮춰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긴 해요. 그런 있긴 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 그 재정 확대와 부채 부담 증가 속에서 트럼프 관세 강행으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보편 관세 후에 반도체법에 대해서 또 뭘 좀 하려고 하나 봅니다. 상무부에 외국인 투자 지원 사무소를 설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반도체법이 전 정부보다 나은 협상을 가질 것이다. 어떤 워딩을 했냐면요. 더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게 가져다 주는데 집중하겠다. 표현이 되게 우습죠. 네. 협상 잘해서 우리 거기 보조금 주는 거 덜 주게 해서 납세자한테 돌아가겠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합상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특히 반도체 부분은 미국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로 인해서 이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각 주별로 거기에 뭐 고용이라든지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다. 다만 계속해서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옵션들이 좀 있겠다. 까다로운 옵션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뉴스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4번 뉴스는요. 딥시크 발표 후에 엔비디아 GPU가 좀 이제 좀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딥시크 발표 후에 중국 내에 엔비디아 가속기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엔비디아 H100 칩을 탑재한 AI 서버 수요도 매우 강력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네. 오펜하이머에서 엔비디아 주가 회복 전망한다. 네. 엔비디아 1분기에만 20% 빠졌고 최고가 대비 약 27% 하락을 했는데 왜 회복 전망을 했냐 봤더니 아시아의 공급 체인을 조사해봤더니 이거 어디입니까? TSMC 막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데들을 봤더니 블랙웰의 양산 및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더라 얘들이 지금 네. 이걸 확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블랙웰 생산량 증가로 주가 회복이 전망되고 특히나 블랙웰에 있는 그 다음 버전인 GB300이 7월 생산 시작으로 인해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1분기에 상당 부분 낙폭이 좀 큰 거지 않습니까? 네. 낙폭이 크게 빠졌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4번 뉴스와 5번 뉴스와 좀 연결되어 있는 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6번도 같이 비슷한 개념의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는 팹 공장을 처음에 HBM 패키징 공장을 신규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건 돈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D램 패키징 공장을 HBM 패키징 공장으로 용도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패키지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그리고 패키지에 맞게 소재를 변경하면서 지금 공급 업체들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증산 개시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이 수요는 여전히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왔고요.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뭐 작은 어쩜 뭐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좋은 퍼포먼스 내니까 이제 그렇게 엔비디아 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생각 네.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정말 큰 회사들가 막 10만 개씩 살 때 여기 한 뭐 1000개, 2000개로 좋은 퍼포먼스 내면 네. 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1000개, 2000개씩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잠깐 강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얘기 지금 하는 건데요. 그죠? 그 전에는 네. 막 몇만 개씩, 막 20만 개 이런 거면 맨날 뉴스가 우리는 안 돼, 나왔잖아요. 포기. 그랬는데 지금은 딥시크 이후에 조그만 데들도 우리도 지금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쪽 사니까 물론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네. 모이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지금 그거는 뭐 가능할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그 아까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HBM 패키지 라인을 따로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D램을 HBM으로 바꾼다. 예, 예. 그거였잖아요. 그럼 D램은 또 약간 그 감축 효과가 있을 수도 작년 있는. 내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쪽이 그 얘기를 해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7번 노스로 가져왔는데 7번에 있습니까? 7번에 네. 그런 노스인데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반도체 가격 발표하는 데잖아요. 네. 낸드 플래시 가격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월 평균 고정 가격이 9.6% 상승해서 네. 폭으로는요. 금액이 절대 수치가 높아진 게 아니고 계속 네. 빠졌었으니까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이것도 딥시크예요. 딥시크 출시 이후에 AI 앱의 대중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옛날 서버만 빅테크들만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 구축 증가로 인해서 다른 데 또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수요 견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법용 반도체 회복세에 진입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잠깐 오늘 뉴스가 이제 요 뒤에는 이제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여러분 LLM 쓰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저는 그게 그냥 제가 체감하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 네. 쓰고 계시겠지만요.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되게 자세하게 해줬었어요. 네. 자세하게. 근데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아, 약간 좀 시크해졌어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아, 그래도 딥시크인가? 대답을 잘 안 해줘서 그래서 차분함의 그거를 AI. 알고 싶어서 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차트는 보여줘. 그래서 10년간 차트를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그걸 딱 누르잖아요. 그럼 유료로 꼭 넘어가요. 해드려야 되나요? 뭐 유료로 이렇구나. 넘어가요. 유료로. 아, 유료로. 네. 아. 이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걸 제가 질문을 하면 유료로 다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유료로 넘어가. 돈 달란 얘기네. 그 유료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료도 보니까 한 3가지, 4가지의 유료 버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픈 AI의 지금 챗GPT도 상당 부분 유료화 되고 있고 지금 어제 그 얘기 한참 하셨잖아요. 지브리 그거 얘기하면서. 아, 지브리 스타일. 네. 네. 아유, 그래서 난리더라고요. 안 쓰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그 지금 수요자가 늘고 있다가 하는데 이거 다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유료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 거기다가 완전 투자를 해놓고 이게 돈이 돼? 라는 것은 이것을 상업화해서 애플이 그 기능을 넣어서 쓴다든지 아마존이 그 기능을 넣어서 쓴다든지 네. 뭐 이런 데서 그 기능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는 피부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실제로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LLM은 아마도 유료로 거의 전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하나를 유료로 했거든요. 네. 뭘 주질 않아요. 주질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넷플릭스 생각해 보세요. 네. 넷플릭스 지금 얼마죠? 저도 넷플릭스 유료로 한 보고 달에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 저는 베이직 바로 윗단계 쓰는데 아, 15,000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들이 쓰는 LLM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한 29,000원. 예, 이거 10,000원대가 제일 낮은 거고요. 네. 16,000원, 18,000원이 제일 낮은 거고 아. 높은 건 30,000원대, 그다음 50,000원대 막 이래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넷플릭스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LLM 쓴다. 학생들 안 쓸까요? 학생들. 그렇죠. 써야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수익과 연결이 된다. 시간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네. 말을. 예. 국민들 뭐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만 1,000만 명이라고 쓰면 네. 만 1,0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그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그럼 그 돈이 계속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그 회사들은 다 미국 회사들이 되니까. 그렇죠. 네. 와,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막 미국에서 물건을 우리가 막 메이드 인 USA를 사진 않지만 네. 예. 돈이 계속 월 얼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파는 게 별로 없고. 근데 자꾸 무역 적자라고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우리 뭐 거죠. 넷플릭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이제 다 뭐랄까요? 뺏긴다는 표현은 뭐하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구축했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제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모든 면에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 토종 OTT들 뭐 지금 뭐 힘 별로 못 쓰고 그렇죠. 있고 네. 뭐 넷플릭스 뭐 거의 대부분 넷플릭스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뭐 이쪽 부분도 거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가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네. 구글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구글을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글을 내가 없애고 산다. 또는 구글을 내가 산다고요? 빼고 다시 그냥 구글을 만약에 내가 없애고 살고 싶다. 네. 우리 그냥 이런 직장인들이 두 분이 네.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네. 진짜 불가능해요. 뭐 이메일부터 하여튼 뭐, 네. 뭐 진짜 뭐 OS 핸드폰 OS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거의 진짜 불가능하죠. 우리 맨날 보는 뭐 팀에빌이 뭐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는 거. 이거 다 구글을 다 구글에 있고 그렇지.
유튜브 다 구글이고. 그게 정도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네. 진짜 거의 다 장악돼 있죠. 네. 와,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있는 뭐 거죠. 파워드 바이 구글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쓰다 보면 예. 아, 그러네. 구글로 또 돈 벌고 미국은.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돈 벌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 좀 사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색을 내고 말이야. 우리 매월 갖다 바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그래도 서로 주고받음에 있으면서 잘 지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아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을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 제조업은 우리가 좀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제조업도 우리가 다 할 거야. 그럼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인 네. 것 같죠. 모든 그렇게 걸 말씀드리고 보고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전기차고 2차전지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근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이건 주가의 측면도 있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에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를 봤더니 전기차가 YY로 53% 증가했고요. 미국 7%, 중국 92%, 유럽이 19%. 하이브리드는 연간 16% 증가했는데 미국 44%, 유럽 15%, 일본 5%. 배터리 출하를 봤더니 전체가 연간 57% 증가했습니다. CATL이 56%, BYD가 148%, CLB가 플러스 65%, LG에너솔루션이 6%, SK온이 38%, 파나소닉이 마이너스 1%, 삼성 SDI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네. 보고서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유럽 배터리 출하량이 1월에 37% 증가, 2월에 27% 증가했는데 국내 3사 합산 점유율을 봤더니 1월에 마이너스 3%, 2월에 마이너스 7%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볼 수 있냐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및 배터리 출하량의 증가율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중국의 고속 성장 속에서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다. 세 번째, 유럽의 성장과 글로벌 성장 추세는 시간을 두고 결국은 영향을 우리 배터리 업체도 받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될지, 대중국 규제가 어떻게 될지라는 복잡한 게 걸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판매와 배터리의 그 수요는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 늘고 있는데 늘어나는 증가율이 점점 축소되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나 배터리의 이제 확장, 성장에서 성장률이 이제 줄어든다는 걸 걱정을 계속 하는 건데 네. 계속해서 이쪽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추종하지 못하거나 부진한 거는 중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면 성장을 안 했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중국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근데 그게 기술력이 우리가 좋다 안 좋다는 그 이쪽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고 네. 저는 그냥 희망의 측면에서 볼 때 기술력에서 따돌리면서 우리의 독보적인 뭘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어제인가 그저께 그 유진투 정권 보고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견제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빨리 다지든지 거기서 다지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네.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기업들 어떻게 좀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제 힘이 부족하네요. 잘 열심히 아니 뭐 할 거 하나 있지 않아? 우리 뭐요? 이주호 기자. 네? 아까 뭐 저 이 끝날 시간쯤에 뭐 하나 아까 하라고 아까 PD가 뭐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래비티 샴푸. 어떻게 넘어가면 돼? 네네네. 넘어가면 돼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런 거였어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끝내기 전에 그러면 네? 그래비티 샴푸 많이 사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